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연합뉴스 윤시윤 기자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조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윤 센터장님 모시고 이제 올해 시장 돌아보고 또 내년 증시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 센터 한번 소개 강점 이제 뭐 저희 센터 소개를 사실 오래 하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딱 세 가지만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1, 2년 동안 매일경제 뭐 우리 연합뉴스니까 이제 경제지들 하는 한국경제 뭐 이런 데서 선정한 이제 베스트 증권사 리서치센터로 몇 년 동안 선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도 상당히 지금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해외 시장이 좋은데 글로벌 시장의 투자 상품들, 장기 상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문하는 그런 중국의 1등주 상품, 또 4차 산업의 1등주 상품 이런 것들을 또 자문하는 그런 또 강점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좀 이제 올해 먼저 시장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올해 증시 일단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먼저 어떻게? 올해 증시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코로나19하고 동학개미운동.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그 뭐랄까요, 이제 경제의 그런 이제 격리, 사회적 격리가 진행되고 많은 산업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디지털 언택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또 나타나고 4차 산업혁명이 쑥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반대로 동학개미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한 값진 성공의 경험을 사실 올해 시장을 보면 대략 그 주식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45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저희 증권 역사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1년에 단기에 많은 4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매수한 적도 없고 예탁금도 지금 한 25조에서 55조, 한 3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동학개미라고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 75조가 들어온 거죠. 근데 1,400, 1,500부터 들어와서 지금 2,400까지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신 거니까 계속 수익이 난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뭐 올해는 계속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유동성을 풀어서 통화 정책을 한 건데 내년에는 이제 미국 새 정부부터 해서 재정 정책을 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은 지금 뭐 우리가 보는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실업률을 보고 일자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내년까지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동학개미 분들의 이 성공 경험이 계속 좀 잘 이어졌으면 올해는 굉장히 힘든 해지만 저희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값진 경험을 하게 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말 3월 이후에는 이제 계속 수익을 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에 들어서서는 어떤 추세적인 어떤 매수는 약간 좀 꺾이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쉬고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이 원래는 이제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7월, 8월이 미국이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실적이 7월 말 8월에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아마존 실적이 뭐 전 분기 대비 이렇게 뭐 전년 대비 그냥 좀 잘 나온 게 아니고 막 80%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언택주죠. 4차 산업, 디지털. 왜냐하면 다 이 직접 못 만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시키고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 찍지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산업들이 막 몇 배씩 영상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배씩 좋아지다 보니까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7월, 8월에 계속 올라버린 거예요. 실적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때 조정을 잘 받았으면 오히려 더 쉬었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계속 올랐기 때문에 5개월을.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조정이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조정이 9월, 10월 지금 이제 뭐 지금 정도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나스닥 같은 경우 좀 바닥치고 약간 회복하려고 하는 추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나, 뭐 여러 가지 재정 부양 정책이 규모가 커지나 작아지나,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또 뭐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뭐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게 있고, 우리 국내는 이제 코스닥에서 대주주 인정 범위가 이제 3억 원으로 올해 이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이제 좀 풀어준다는 말도 있지만 유예해준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은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이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는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는 그 되게 좀 핫한 이슈긴 한데 뭐 대주주 요건 강화 예고에서는 확실히 그러면은 정책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본 걸 보면은 3억 원 이상 10억 미만이 15조 원이 있습니다. 코스닥만. 이제 코스피에도 지금 25조 정도가 있고 전체 금액의 11%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다 대주주로 이제 인정받는다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익 매물로 나올 가능 상당히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대주주 이런 한 이슈가 계속 이제 대주주의 범위가 한 5차례 좁혀져 변경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연말에 좀 주가 조정폭이 코스닥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2, 3년 뒤에는 저희들이 세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전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바뀔 거라면 지금 또 이렇게 시장에 안 그래도 지금 제로금리에 재테크의 그런 방안도 좀 없고 부동산도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건전화시키면서 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좀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좀 잘 저희는 이제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좀 잘 좀 이렇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끝나 이제 미 대선이 끝나면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뭐 증시 전망. 미국 대선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되시든 큰 흐름에서는 차별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증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되셔도 경기 부양을 하실 거거든요. 가장 이제 시장이 월가에서 바라보고 희망하고 있는 것은 이제 블루웨이브. 이제 지금 이제 상원까지 같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상원도 민주당이 되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바이든 민주당 자체가 큰 정부니까 2.5조 달러, 뭐 2조 달러, 뭐 하여튼 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상으로 재정 부양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상원까지 민주당이 되면은 이제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있죠. 하원은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이제 경기 부양 폭이 될 거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도 정말 사상 최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내년에 재정 정책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경기 부양은 상당히 이제 잘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일시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악재라고 할까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누가 되시든 간에 우편 투표 뭐 등등 해갖고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하고 뭐 소송하고 뭐 이런 그게 몇 주 걸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과거 경험으로 볼 때도 옛날에 엘고랑 뭐 그때 이제 불복해서 하셨을 때 한 4주 정도 주가가 빠졌어요. 실제로 이 불투명성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12월 8일이 미국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그 절차 자체는 지켜지지 않겠나라고 본다면 오히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좀 반전하는 계기가 될 거로 보고 있고 내년 시장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 활동의 유축. 이게 올해 연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손님이 없는 거, 그래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내년은 가장 큰 화두는 반대죠. 경제 활동의 재개입니다. 그게 백신이 나오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다고 해요. 이 뭐죠 신종플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보면은
백신이 있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한답니다. 격리를 안. 왜냐하면 그거는 백신을 방역 당국은 맞으라고 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년은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라는 게 이제 방점이 크고요. 두 번째는 경제의 베이스 이펙트.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중국이 마이너스 8%의 경제 성장률을 역성장을 보였고요. 미국이 올해 2분기가 마이너스 30%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30%의 역성장을 보이고 지나갔기 때문에 반대로 전년 대비로 보면은 내년 1분기는 중국이 원위치와도 플러스 8%인데 두 자릿수도 기대하고 있고요. 미국도 당연히 내년 2분기. 그래서 우리의 주 수출 지역이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에 2분기를 뭐 많은 경제연구소들이 한 12%. 그러니까 이 경제의 기저 효과, 베이스 이펙트 굉장히 큰 해가 내년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으로 넘어가는 해가 이제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쭉 이제 좀 계속 올라가는 좀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강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재정 부양 나오고 경기 부양 효과 또 이제 막 백신 치료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은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강한 시장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상반기가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G2 뭐 등등 해갖고 이견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생긴다 그러면 하반기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지난 한 100년 동안 미국 그 경제를 보면 100년 동안 이 경기 사이클이라고 이제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왔다가 이제 각국 정부들이 또 부양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이런 사이클이 한 13번 있었다 그래요. 100년 동안. 근데 이제 그 13번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한 번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된 적은 없죠,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그러니까 평균 한 7, 8년 되는 거죠. 나눠보면은. 이 사이클이라는 게 좋아지고 또 나빠지고 뭐 이렇게. 근데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서면은 이 올라가는 상승 기간이 평균 한 3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3년. 지금 이제 막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벌써 꺾인다. 그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 돈을 풀어서 경기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는 어차피 뭐 이게 속도의 문제지 살아는 날 거고요. 그리고 주가도 상승기는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대해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매크로하게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뭐 미시로 가면 이제 센터장님 본인이 아니면 주목하시거나 어떤 이제 하우스별로 이제 뭐 유망 업종이나 뭐 그런 투자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아무래도 유튜브니까 이제 지금 일반 투자가분들, 동학개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멸함되지만 도움 안 되시겠지만 말씀드려 보면 저희 생각에는 이제 저는 딱 지금은 올 3월에 4월에 물어보신다 그러면 무조건 네이버 카카오 뭐 인터넷 뭐 이쪽인데 요즘 말로 하면 BBIG인데 다 지금 주도주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반반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반. BBIG 반은 1등 가치주. 가치주. 1등 가치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우리 하나금융지주, 뭐 은행주, 뭐 예를 들면 뭐 많죠. 그런 뭐 석유화학 중에 뭐 하여튼 주가가 많이 포스코처럼 뭐 저 은행주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절대 망할 리도 없고 경기가 좋아지면 원위치로 오는 주식들, 그냥 위기 때문에 떨어진 주식들, 그건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된다고 한다면 각국 정부를 믿는다면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1년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중에서 굳이 이렇게 불경기가 동학개미가 이번에 너무 좋은 경험은 뭐냐면 주식은 불경기에 사야 되거든요. 또 주식은 우량주를 투자해야 되고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에 너무나 많은 돈이 잘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절대 빨리 나가지 말고 마시고 이번 경기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이번 사이클이 계속 될 때까지는 장기 투자하시고 계속 우량주를 삼성전자도 지금 좋고 뭐 하여튼 지금은 사실 업종을 그렇게 막 구분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좀 나눠서 사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1년 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희망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충분히 좋은 주가들이 갈 것 같은데 뭐 안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버티시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절반은 성장주. 지금은 어쨌든 BBIG. 예. 새로운 4차 산업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주도주들도 좀 장기로 가져가셨으면은. 네. 그린 뉴딜이나 이런 거나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그게 BBIG죠. 또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거든요. 네. 디지털 뉴딜이라는 건 결국 이제 지금 미중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1, 2년 전에는 이 관세로 해서 니네가 더 수출 많이 하냐 뭐 이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미래 패권을 너네들은 하지 마. 우리만 미국이 가져갈게. 하웨이를. 네, 미국 패권은 이제 미래의 패권을 잡는 건데 그게 디지털 뉴딜이에요. 뭐냐면 5G하고 디지털 인터넷 플랫폼. 그러니까 틱톡, 뭐 위챗 뭐 이런 것들이죠. 자기들은 구글을 하고 이 좀 페이스북을 하는데 중국은 위챗 하지 말고 틱톡 하지 마라. 디지털 뉴딜은 그 정도로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육성해 나가야 되는 5G하고 인터넷 플랫폼은 가져가야 되는 분야고 그린 뉴딜은 또 지금 100년 만에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유럽은 지금 30%뭐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전체 전기 에너지원에 뭐 어떤 날은 50% 이상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고정비가 초기에 많아서 그렇지 세팅이 다 끝나고 또 이제 송배전이 다 이렇게 다 시설이 다 인프라가 끝나고 나면 감가상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1, 10년 이렇게. 그러고 나면 거의 원가가 별로 없어서 이 화석 에너지보다 더 싸졌다고 지금 원가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자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생각하면은 저는 뭐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은 성장성이니까 성장 여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충분히 주도주로 계속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절반은 그런 거, 절반은 가치주. 네.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 워렌 버핏이 두 가지를 다 하세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1등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같을 때 주식을 많이 사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면은 코카콜라라든지 무슨 뭐 질레트 면도기, 뭐 나이키, 뭐 월트 디즈니 이런 1등 기업들의 소비재 1등 기업들을 싸졌을 때, 위대한 기업이 싸졌을 때가 가장 좋은 투자 시기라고 늘 얘기하셨고요. 근데 그런 버핏이 최근에 자기 포트폴리오 벅셔 해서웨이 그 투자 자산의 3분의 1을 뭘 갖고 계시냐면 애플을 사셨어요. 네. 애플로 지금 4배 올랐습니다. 사고 나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BBIG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에 1등 기업을. 그게 주식 투자의 정석이고 맞는 철학이죠. 우량주 장기 투자. 근데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처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주식 뭐 좀 추천해 달라고. 처제도 동학 개미 중에 한 분이시고요. 주변에 있는 동학개미가 네.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네. 하여튼 제일 어려운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삼성전자를, 네. 뭐 하나금융을, 현대차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말고 사실은 일반인들일수록 그런 걸 사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너무나 우량주가 싸졌을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안 망하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면. 그래서 그런 이렇게 위기에는 정말 좋고 어쨌든 이제 그 버핏이 지금 애플 주식을 사서 지금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제로 금리의 제로 성장 사회지만 5% 10%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1년에 20%씩 성장하면서 10년 동안 지금 어마어마한 이 실적도 매년 그렇게 상승해 오고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버핏이 나이가 32년생이면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하여튼 송해 선생님 뭐 하여튼 그 연배신데 네. 그분이 생각을 바꾸셨거든요. 그분이 평생 정말 가치주만 이렇게 하시다가 애플을 자기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을 지금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분이 10년 넘게 그걸 공부하셨다고 하던데요. 정말 신중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계속 그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결국 이번에
4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셨는데 2016년부터 지금 이제 계속 사 모아서 지금 많이 사신 거죠. 3대 주주인데. 좀 전반적인 어떤 국내외 재료 잡아주셨고 뭐 일단 국내 정책적인 것도 잡아주셨는데 예. 뭐 끝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다른 나라 시장과 다른 나라 투자가들과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가장 아쉬운 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금이거든요. 연금. 이 미국은 401k 갑부 뭐 부자 뭐 해갖고 미국,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노후 대비를 많이 해서 근데 미국의 개인 연금의 수익률이 미국 뭐 캘퍼스나 이런 뭐 캐나다 연금 이런 데도 수익률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수익률 좋아요. 하여튼 연기금들도 그렇고 개인 연금들도 수익률이 보통 7, 8%, 10% 넘고 이렇거든요. 미국 개인 연금의 구성이 절반 이상이 주식형이거나 TDF라고 주식을 포함한 펀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형 비중이 높아요. 지금 문제는 우리는 95% 이상이 채권형, 원금 보장형 연금들인데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문제가 제로 금리 사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 연금을 붓는데 그냥 잠깐 붓는 거 아니고요. 우리 저 기자님 젊으시지만은 한 20대 취직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60될 때까지 30년씩 붓는데 이게 2% 수익률하고 8% 수익률하고 10% 수익률하고 복리로 이게 30년이 가면요. 몇백 배가 차이 납니다. 몇백 배가. 그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나? 손실 볼 수도 있는데 장기로 연금을 붓기 때문에 경제 성장보다 더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건 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보다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고 거기서 우량주 펀드를 든다면 더 많이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제로금리 사회에서 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연금은 대부분 2, 3%도 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심지어 일본의 국민연금도 주식형 비중이 35% 이상이에요. 40%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동학개미 분들이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개인 연금들은 조금 많이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도 해야 되지만 연금은 들어가면은 연금 드는 만큼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소득공제 해줘서 연말에 자기 세금 돌려받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연금이 몇십 년이 쌓이면 퇴직할 때 편안한 노후를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주식형을 하면 주식시장도 안정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매월 주식을 조금씩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동학개미처럼 굉장히 미국의 선진국들이 그런 것처럼 수요 기반이 좋아져서 시장 자체도 안정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번 경험으로 개인 연금을 좀 많이 하셔갖고 좀 이렇게 편안한 노후도 준비하셨으면 좀 이렇게 길게 가셨으면.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괜히 네. 뭐 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많이... 또 그러시고 저희 그 하나TV 저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TV 네, 구독과 좋아요를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